자, 자, 이제 또 해볼게요. 마야를 모델링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소조 하듯이, 소조는 조각하듯이 프리모티브로 기본 도형 잡아놓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덩어리들을 쉐입을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가듯이 해서 면을 이어 나가서 쭉쭉쭉 해서 붙여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튜토리얼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렇게 있을 텐데, 대부분이 면을 부위별로 구성을 하고 그 구성 단위를 붙이는 식으로 튜토리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초심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라인 구성이 결과가 어찌 나와야 될지 머릿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야 쉐입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델링 하는 게 쉽고 접근이 굉장히 빠른데, 초심자들은 그런 걸 머리에 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계속 봐가면서 다듬고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접근하라고 하는 방법은 후자예요. 튜토리얼은 나와 있는 게 전자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상 그 방법 따라하면 열의 9은 망해요. 어려워서 방법 자체가. 물론 이제 이해도가 높아서 조용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들은 중간에 막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덩어리에 디테일함을 조금씩 잡아가고 붙여가는 식의 모델링을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그런 방법들을 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익스트루드예요. 익스트루드. 에디트 메쉬의 이 페이스에 있는 컴포넌트에 있는 이 익스트루드 명령어. 자, 보시면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녀석은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야에서 단축키를 미리 설정을 해 놨겠죠. 단축 컨트롤 E, 익스트루드인데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잡아 뽑거나 밀어 넣는 명령어예요. 이거 말고 일단 스피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E 했어요. 일단 익스트루드 명령어가 실행이 됐고, 매니플레이터가 무브 툴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로테이트도 있고 다 달려 있네요. 그죠? 무빙, 로테이트, 스케일이 다 되는 매니플레이터가 돼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면의 수직인 방향, 이걸 노말 방향이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페이스의 수직인 방향. 달리 말하면 이 페이스의 방향은 바깥쪽과 안쪽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페이스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어를 노말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 노말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잡아 뽑았더니 어때요? 뽑혀 나오죠. 이렇게. 자, 익스트루드 명령어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주변과 연결을 시켜 놓는 명령어예요. 자, 컨트롤 E를 하고요. 자, 스케일 버튼 살짝 눌렀더니 가운데 생겼죠. 이렇게 쭉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는 이 페이스들이 생성이 됐죠. 뭐냐면 이게 원래 있던 페이스고요. 그죠? 그 페이스와 주변에 근접해 있던 이 녀석들 사이에 어때요? 페이스를 한 장씩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얘를 잡아 뽑아도 뽑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인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컨트롤 E 하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때요? 여기에 페이스가 두 장 겹쳐있는 꼴이 되죠. 그죠? 절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익스트루는 이렇게 잡아 뽑거나 컨트롤 E 해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 주변으로 생성되어 있으니 뽑거나 밀거나 어느 방향으로도 다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잡아 뽑거나 밀어 넣는 식으로 모델링을 주로 해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툴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요.
자, 기능을 좀 살펴보면, 자, 페이스를 뭐 이렇게 좀 넓은 면적으로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E 했어요. 쭉 잡아 뽑을게요. 그러면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나오죠, 이 녀석들이.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시크니스라고 있어요. 요 생성된 매니플레이트에서 해당된 속성 클릭하시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어때요? 수치값이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께, 익스트루드 하는 두께 설정이고요. 이렇게. 네, 자, 로컬 트랜슬레이트 Z. 뭐냐면 이 Z 방향으로 잡아 뽑는 거죠. 지금 노멀 배우 나오니까 지금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옵셋. 옵셋은 내가 선택한 기본 컴포넌트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줄 건가, 키워줄 건가, 그 모양 그대로 옵셋을 시켜주죠. 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쭉 잡아 뽑고, 디비전을 주면, 익스트루드해서 잡아 뽑힌 새로 생성된 페이스를 디비전을 몇 번은 나눠줄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잡아 뽑힌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Keep Pace Together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선택한 최초의 페이스가 9개인데 9개가 Keep Pace Together 하나로 연결돼서 작동이 되잖아요. 이거를 오프를 시켜볼게요. 오프를 시켜줬더니 어때요? 낱개로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각 페이스 컴포넌트가 갈래가 져서 운영이 되게 하고 싶을 때는 Keep Pace Together 오프 시키면 되고 하나로 하고 싶으시면은 on으로 해서 합쳐서 주로 합쳐서 진행을 하시겠죠. 이렇게 기본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서브 디비전을 조금 나눠 보고 베이스를 컨트롤 E를 한 다음에 자, 이게 시크니스 로컬 Z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요 두 가지 차이예요. 로컬 Z는 그냥 노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노멀 방향으로 나오면서 어때요? 이 연결 부위가 살짝 찌그러지죠. 그래서 약간 라운딩 져서 나오고요. 이거 그냥 잡아당기는 거는 시크니스는 말 그대로 두께예요. 원형의 쉐입 좌우 관계 생각하면서 유지하면서 두께 모양으로 잡아 뽑고 싶을 때는 시크니스로 하시면 어때요? 간단하게 두께 설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져 있는 라운딩 져있지 않고 각져 있는 녀석을 두께 형성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게 요 시크니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고요. 뭐 집어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위쪽 페이스 잡고 다시 컨트롤 E 여기다 홀을 구멍을 내고 싶을 때 옵셋을 이용해서 어때요? 요만큼 좀 줄여줄 수가 있죠. 옵셋을 줄여주고 다시 컨트롤 E를 하시면 아래쪽으로 어때요? 그 모양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옵셋한 두께만큼 놔두고 어때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각을 잡아가면서 모델링의 쉐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컨트롤 E 옵셋에서 살짝 줄여주고 다시 컨트롤 E 쓱 해서 축 방향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홈을 만들 수 있죠. 얘는 자, 선택을 하시고 다시 컨트롤 E 해서 자 그냥 다시 월드축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잡아 올리시면 이쪽으로 또 튀어나온 형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새로 생성돼야 될 면을 쉐입을 결정을 하고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밀어넣거나 잡아 뽑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구석 부위별로 만든 다음에 어때요? 그 모양이 하나에서 나오기 힘든 녀석들은 컴포넌트 개수 구성만 맞춰서 어때요? 또 컴바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머지 이용해서 또 붙여내서 오브젝트 하나를 연결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연결을 해 나갈 때 사용하는 게 익스트루드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 요거는 그냥 요것도 그 젓가락 숟가락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어인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쭉 잡아 뽑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한 모형 그 라인 형태가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그 모양 잡아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페이스에서 컨트롤 E 이렇게 하고 다시 컨트롤 E 해서 이렇게 방향 틀고 사이즈 좀 줄이고 컨트롤 E 해서 뭐 또 방향 틀고 사이즈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 하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손이 또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커브 툴이 있어요. 커브 생성할 수 있는 툴이 있고요. 여기 EP 커브 툴을 사용을 할게요. 그 커브 포인트가 되는 점을 찍어서 크리에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얘도 툴이니까 툴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 자, 이 페이스와 연결될 부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드래그해서 위치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럼 백스페이스 그리고 화살표 옆방향 있죠. 백스페이스 하시면 뒤로 돌아가지고요. 마지막 버튼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미들 버튼 조정하시고 다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엔터 툴 같은 경우 엔터를 쳐야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커브 툴 다시 설명드릴게요. 커브 툴이 있다 툴 가져서 EP 커브 툴 실행하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커브로 이렇게 라인을 이쁘게 드로잉 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 커브와 커브에서 익스트루드 할 페이스를 중복 선택, Shift 누르고 중복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페이스하고 커브가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현재.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익스트루드를 했어요. 일단 이 페이스에서 커브의 끝자락으로 익스트루드가 다이렉트로 됐네요. 쉐입이 가능하게끔 디비전을 늘려줘 볼게요. 그때 어때요? 커브 라인에 맞게끔 쉐입이 생성이 되죠. 자, 속성이 매니플레이터는 기능이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 자, 어트리뷰트 에디터로 갈게요. 익스트루드 지금 제가 실행한 익스트루드 노드를 보는 거예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보시면 트위스트가 있어요. 트위스트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그 익스트루드 된 단면을 이렇게 꼬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퍼를 이용해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아니면 점점 가늘어지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밑에 보시면 태퍼 커브가 있어요. 이게 시작점이고요. 커브의 이게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런 식으로 근데 커브가 뭐 굵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어때요? 태퍼 되는 그 커브 구간별로의 커브의 굵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뭐 가늘었다가 중간에 굵었다가 뭐 다시 점점 가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운영 방법은 자, 이 그래프 상하는 밸류 값이고요. 그 적용되는 이 태퍼의 수치 값을 상하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좌우 이 selected position 자, 이 그래프의 이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조절자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 조절자의 좌우는 뭐냐면 이 커브의 길이 방향이겠죠.
위아래가 태퍼의 사이즈 밸류 값인 거고 좌우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커브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밸류 값이 작아지니까 작고 시작하는 부분은 원 사이즈 되게 해라 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운용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라인을 클릭하시면 조절자가 늘어나고 조절자 없애고 싶으시면 그 하단에 있는 X 표시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 그래프를 크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꺾인 표시 있죠? 요걸 딱 누르시면 이런 큰 그래프 조절자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커브의 인터폴레이션도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스무스 커브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형이 되는 거죠. 인터폴레이션까지 변형해서 부드럽게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기능성 그래프가 램프라고 해요. 이 램프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들에게는. 그래서 이 램프 사용하는 기능도 잘 알려주시고 알아두시고 자,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커브를 선택을 했어요. 자, 커브와 이 녀석 간의 히스토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커브를 모양이 바뀌면 어때요? F8번 눌러서 커브의 컴포넌트 들어가서 커브의 조절 포인트를 조정했더니 어때요? 모양이 변하죠? 왜?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 처리로 커브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된 메쉬 모양을 변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굉장히 간단한 툴인데 그냥 그 주변에 페이스만 생성해주는 툴인데 기능들을 이용하다 보니 어때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주로 사용할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익스트루드 활용을 잘 하셔야 되니까 이거 나중에 그 실습하실 때 중점적으로 확인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